안녕하세요, 카포입니다. 오늘은 오랜 시간 알고 지낸 선배가 가족을 위해 큰맘 먹고 출고한 신형 벤츠 W223 S500이 기대했던 승차감에 못 미치고 방지턱이나 도로의 맨홀 뚜껑 같은 불규칙한 노면을 달릴 때마다 전해지는 노면 충격 탓에 현재 차주는 신형 S클래스에 많은 실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주로 고장난 차를 합리적인 비용으로 수리하는 내용을 주로 다뤄왔는데요. 신형 S클래스의 땅딱한 승차감을 조금 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과정을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승차감을 결정짓는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차주가 S클래스를 선택한 이유는 편한 주행감과 동시에 노면 충격을 잘 걸러줄 수 있는 고급 세단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능력을 가진 가장 뛰어난 차 중에서 최고라 손꼽힐 수 있는 S클래스가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적의 선택이라 믿었다고 합니다. 또한 W221 S클래스를 오랜 시간 경험한 차주였기에 당연히 W221에서 경험했던 승차감을 훨씬 뛰어넘는 기대치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약 3개월 전 벤츠 S500을 출고했는데요. 예상과는 다르게 노면 충격이 심하게 느껴져서 차량 출고한 지 3개월 차인 지금 막대한 손해를 감수해서라도 처분을 생각하고 있다는 고민을 전해들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기 위해 카푸어 지식 채널을 운영 중인 제가 문제 해결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W223 S500은 벤츠의 플래그십 차량이기 때문에 다양한 첨단 기능이 들어있는데요. 차량의 회전 반경을 줄여줄 수 있는 뒷바퀴 조향 기능이 포함되어 있고 오토 플러싱 도어 핸들과 압축 도어가 항상 차를 타고 내릴 때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고요. 주차 시 어라운드 뷰 역시도 핸들을 조향할 때마다 주차 가이드라인만 꺾이는 게 아니라 카메라의 화각도 함께 변하는 점은 흥미롭더라고요. 차의 뒷자리는 카시트가 설치되어 있고요. 높은 방지턱을 넘을 때나 맨홀 뚜껑, 불규칙한 노면을 지나갈 때 불쾌한 진동이 많이 올라와서 뒷자리에 타고 있는 아이나 아이 엄마가 많이 신경 쓰여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의아했던 점은 제가 아는 S클래스는 승차감 좋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큼 탄탄한 입지를 가지고 있고 검증된 차량인데 차주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직접 한번 느껴보기로 했습니다. 좁은 골목길에서 방지턱을 넘어가 보기도 하고 저속 주행하면서 도로의 맨홀 뚜껑을 밟아보기도 하고요. 불규칙한 노면을 지나가 보기도 했는데요. 현재 이 차의 승차감은 크게 나무랄 만한 승차감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특징을 한 가지 발견했는데요. 높은 방지턱을 넘을 때는 크게 탓할 수준은 아니었어요. 편안했어요. 그런데 맨홀 뚜껑이나 불규칙한 노면을 지나갈 때는 잔진동이 느껴지더라고요. 이는 이 차의 비용을 지불한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지불 가치를 많이 떨어뜨리는 요인일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차를 세워놓고 휠 타이어를 들여다보니까요. 제가 느꼈던 잔진동의 이유가 뭐였는지 알겠더라고요. 일단 휠 타이어 사이즈가 앞쪽이 25, 35, 21, 뒤쪽이 285, 30, 21이었습니다. 물론 휠 사이즈가 커지고 타이어의 편평비가 낮은 30, 35급의 스포츠 타이어는 차를 우아하고 멋지게 보이게 하는 드레스업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타이어와 조합하면 스포츠 주행 시 높은 출력에 걸맞게 안정적인 그립을 얻을 수 있으니 주행 시 이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차를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5, 60대임을 생각해보면 이 차의 21인치 휠 타이어의 조합은 좋은 선택이 아닌 것 같습니다. 승차감 개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저렴한 방법으로 높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휠을 인치다운하고 스포츠 타이어가 아닌 사계절 컴포트 타이어를 끼우는 것일 것입니다. 그 방법이 가장 저렴하기도 하고 교체 즉시 체감할 수 있는 가성비 좋은 방법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평소 제가 오랜 시간 믿고 거래해온 타이어샵 사장님께 현재 상황에 대해 방법을 문의해봤는데요. S4500용 19인치 휠로 인치다운하고 편평비 45짜리 컴포트 타이어로 교체하면 현재 상황에서 딱딱한 기존의 승차감을 보다 소프트하게 개선시킬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이라는 자문을 얻었습니다. S클래스 차주 중에서 21인치 AMG 휠로 인치업을 원하는 수요도 있기 때문에 큰 출혈 없이 승차감을 개선할 수 있는 인치다운을 진행하기로 결정했고요. 교체 수요가 없다면 처분이 어렵겠지만 교체 수요가 있는 만큼 처분을 못해서 골치 아플 걱정은 접어둬도 되는 셈이죠. 단순히 21인치를 19인치로만 바꾸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타이어도 현재 스펙에서 타협볼 수 있는 최대의 편평비인 45짜리 타이어로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을 운동화로 비교하자면 3cm짜리 스폰지 창이 달린 운동화와 4.5cm짜리 스포츠 창이 달린 운동화를 비교하면 어떤 게 더 푹신한지 이해되시겠죠? 맞습니다. 지금 저와 차주는 안락하고 푹신한 차를 원하고 있습니다. 차량은 서울 외곽순환도로 일산 IC에서 3분 거리에 위치한 더 타이어샵 백석점으로 입고시켰고요. 제가 서울 송파구 마천동에 살고 있는데 왕복 124km로 1시간 반 정도 달려가야 도착하는 먼 거리의 샵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데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기 훨씬 전부터도 얼라이먼트 장인이시라 이 사장님께 의뢰를 드려왔습니다. 이곳 말고 다른 타이어샵에서는 얼라이먼트 교정을 의뢰하면
한 15분 내외로 간단하게 교정하고 어디가 얼만큼 틀어져 있어서 어떻게 교정했는지를 충실하게 설명받지 못했고 작업 과정도 직접 들여다볼 수 없게 했는데요. 더 타이어샵 백석점은 고객이 직접 옆에서 지켜보는 것을 문제 삼지 않으셨고 시운전도 2차례 이상 하시면서 작업도 약 40분가량 진행합니다. 이 샵의 얼라이먼트 비용은 77,000원인데요. 타이어를 함께 교체하면 깎아주시기도 하십니다. 비용은 둘째 치더라도 사람이 보던 안 보던 꼼꼼하게 재진단해가면서 2-3차례 재교정하면서 봐주시는 샵은 제 경험상 이곳이 유일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강력 추천합니다. 제가 거리가 멀어도 시간과 기름 써가면서 가는 이유가 있어요. 타이어를 탈부착하는 거야 어딜 가든 상관없지만 얼라이먼트 기술과 장비가 중요하고 여러 차례 시운전하시면서 꼼꼼하게 잘 봐주시는 샵이라 더 타이어샵 백석점으로 방문했습니다. 교체할 타이어가 미리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신속하게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차량을 리프트에 띄우고 바퀴를 탈거하고 있습니다. 아직 완전 새 차라서 그런지 하체 상태도 블링블링합니다. 제 차의 에어 서스펜션도 컨티넨탈 제품이었는데 S500 역시 컨티넨탈이 장착되어 있네요. 뒷바퀴도 신속히 탈거합니다. 준비된 19인치 벤츠 S450 휠입니다. 이 휠은 임파크 중고로 구매했고요. S450 차주가 인지업을 위해 판매한 휠이라고 합니다. 벤츠의 순정 휠은 안쪽에 벤츠마크와 품번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A223-401-1800으로 품번이 인쇄되어 있네요. 사용감이 거의 없는 신품급 휠입니다. 만약 5스포크 타입의 휠이었다면 4-5 사이즈의 타이어와 매칭되면 뭔가 언밸런스해 보였을 텐데 마차 휠 스타일이라 이질감 없이 잘 매칭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장착된 타이어가 탈거되었고요. 사이즈를 한번 살펴봅니다. 전류는 255-35-21, 후륜은 285-30-21입니다. 스포티한 주행에는 좋은 성능을 가져다 줄지 몰라도 과감하게 뽑아버렸습니다. 교환 예정인 19인치 휠을 살짝 한번 걸쳐봅니다. 혹시 모를 브레이크 간섭은 없는지 체크해봤고요. S450의 순정 휠이니 걱정할 것은 없었지만 그래도 혹시 몰라서 체크해봤는데요. 역시 이상 없었습니다. 지금 차주와 제 눈에 보이는 건 승차감, 또 승차감입니다. 그 이상의 가치는 과감히 포기했어요. 간지나는 옆라인, 뭐 그딴 거 필요 없습니다. 일반인 눈에는 그 나물의 그 밥입니다. S클래스는 승차감으로 말하는 차여야 됩니다. 차주와 저, 타이어샵 사장님까지 우리 세 사람은 그렇게 최면을 걸고 있습니다. 기존 휠에서 타이어를 분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휠에 장착된 타이어 공기압 센서를 새로운 휠에 이식하기 위해서 탈거했고요. 탈거 과정에서 TPMS의 생김새를 관찰했는데 제240에 장착되어 있는 TPMS 구조와 구조상은 동일했어요. 근데 차이가 있었다면 센서 측면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고요. 벤치마크가 찍혀있는 차이는 있네요. 뭐 그 외에는 동일합니다. 새로운 휠에 TPMS를 이식했습니다. 이제는 타이어가 결합되는 일이 남았네요. 승차감을 좌우하는 중요한 부품 중 하나는 바로 타이어입니다. 순정 타이어는 피렐리 피제로가 꼽혀 있었고요. 인터넷으로 최저가 조회를 해봐도 한 짝에 60만원을 넘기는 고가의 타이어입니다. 개당 60만원씩만 잡아도 240만원입니다. 살벌한 가격이죠. 저는 피렐리 피제로 타이어가 좋은 품질의 고성능 타이어면은 부정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에 못지않은 좋은 성능을 내는 국산 타이어도 있습니다. 한국 타이어 벤투스 S2AS 4계절 컴포트 타이어를 선택했고요. 타이어 사이즈는 25-45-19로 결정했습니다. 이유가 있다면 고가의 프리미엄급 타이어를 경험해본 제 입장에서는 피렐리 피제로와 국산 최고급 타이어와 둘을 놓고 비교했을 때 드라마틱한 성능 차이를 기대하기는 어려웠다는 점입니다. 추후 교체 주기가 오더라도 4짝에 240만원 주고 교체할 바에는 국산 승용차용 최고급 타이어로 절반에도 훨씬 못 미치는 가격이기 때문에 타이어 교체 비용도 앞으로 줄여나갈 수 있게 되는 셈이죠. 그리고 기존의 타이어는 중고로 처분해도 남는 장사 할 수 있으니까 여러모로 경제적인 선택이라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19인치 휠에 타이어를 결합한 후 공기를 채우고 있습니다. 보통 19인치 타이어의 적정 공기압은 36에서 38psi 정도로 맞추는 것이 일반적인데 공기압 50psi가 주입되고 있습니다. 타이어와 휠을 완벽하게 밀착시키기 위해서 강한 압력으로 공기를 채우고요. 그 다음 적정 공기압으로 다시 빼주는 거죠. 그리고 휠 밸런스 측정 장비에서 휠의 밸런스를 체크하고요. 고정이 필요한 부분은 진단 장비가 정확한 포인트를 알려주고 그 위에 납을 부착해서 휠의 밸런스를 맞추게 되는 것입니다. 사소해 보여도 100km 이상 고속으로 달리는 자동차인 만큼 매우 중요한 작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기압이 모두 맞춰진 휠 타이어를 차량에 결합하고 있습니다. 전동 임팩으로 고정하고요. 이후 토크렌치를 통해서 규정 토크로 다시 체결해줍니다. 타이어의 옆면은 왁스를 발라주셨고요. 왁스가 흐른 곳은 깨끗하게 다시 정리해주셨습니다.
모든 장착이 완료되고 시운전을 나가시네요. 이때 이상 증상은 없는지, 한쪽으로 쏠림 증상은 없는지 체크를 하고요. 이어서 얼라이먼트 작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얼라이먼트를 하는 이유는 단순히 차의 직진성에 문제가 생겨서 한쪽으로 쏠리기 때문에 이걸 한다기보다도 바퀴의 정렬 상태가 표준값으로 잘 정렬되어 있어야 타이어 수명도 연장되고 핸들링 시 발생하는 거북한 느낌을 교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중 토인, 토아웃, 캠버 정도 알아두시면 얼라이먼트를 이해하시는데 도움될 수 있어서 간단히 설명드리자면요. 토인, 토아웃은 중앙을 기준으로 바퀴가 안쪽으로 모여있냐 아니면 V자 형태로 밖으로 벌어져 있냐의 수치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캠버는 타이어를 정면에서 봤을 때 안쪽 또는 바깥쪽으로의 기울기를 말합니다. 이 수치들은 핸들링 반응에 영향을 미치고요. 뭐든 과한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얼라이먼트는 표준 범위를 벗어난 것을 표준 수치로 0점을 조절하는 것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타이어를 골고루 오래 쓰기 위해서라도 해두면 나쁠 게 없는 작업입니다. 신차 출고한 지 얼마 안 된 차라고 하더라도 얼라이먼트 0점이 틀어져 있는 차는 수없이 많이 봤는데요. 이 차도 예외는 아니네요. 제가 시운전을 나가봤는데 지금 핸들이 살짝 왼쪽으로 돌아가 있어요. 그래서 똑바로 잡고 이제 조향 핸들을 똑바로 잡고 주행을 하게 되면 차가 우측으로 지금 흐르는 상태인데 지금 데이터 보시면 지금 우측으로 지금 뻗어 있는 각도로 지금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작업 전에 제 모습이고요. 지금 핸들이 살짝 왼쪽으로 돌아가 있죠. 전 상태. 전체적으로 진행 방향이 삐뚤빼뚤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직진할 때 직진성이나 연비 전부 다 떨어지고 타이어도 이상만보다 좀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죠. 지금은 다시 제조 상태 반듯하게 맞춰놓은 중. 그렇군요. 고생하셨습니다. 모든 작업이 완료됐고요. 동일한 코스로 다시 주행을 해봤는데요. 확실히 핸들링이 가볍습니다. 이는 인치 다운을 했기도 했고 타이어의 좌우폭이 285에서 255로 좁아졌으니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불규칙한 노면을 똑같이 지나가 봤는데요. 확실하고 분명하게 승차감이 소프트해졌습니다. 그렇다고 물침대처럼 심하게 말랑거리게 된 것은 아니고요. 딱 적당한 세팅입니다. 몸에 맞는 옷을 입은 느낌이에요. 에어 서스펜션의 차량이라 서스펜션 세팅을 만지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고 서스펜션을 교체한다고 하더라도 돈도 많이 들어가는 작업이니 휠타이어 인치다운이 승차감 향상에는 가장 가성비 높은 작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차주 역시도 완전히 다른 차가 됐다고 아주 만족스러워하고 있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께서도 과도하게 인치업을 하는 것보다는 유지보수 비용도 절약하고 연비도 아낄 수 있는 인치다운을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지금까지 카포 지식 채널의 카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